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갓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7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도쿄베르디와 가시와의 경기입니다. 도쿄베르디는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가시와도 라인을 철저하게 내리고 컴팩트한 간격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결국 도쿄베르디가 공을 오래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만 감독의 특성상 지공 상황에서 역량을 크게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쿄베르디가 때리다가 지치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시와는 사실 슈팅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3개의 슈팅을 밸런스가 좋은 세레소를 상대로도 기록했습니다. 다만 롱킥 위주의 단순함과 골문 앞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외국인 선수 사비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팀의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도 라인 간격과 공간 차단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도쿄베르디가 지공 상황에서는 역량을 잘 발휘하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때리다가 지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시와의 간격 유지와 수비라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가시와도 결정력이 그다지 장점인 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가시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니가타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니가타는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못하는 팀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시즌 선수비와 역습으로 나서는 상황에서의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결국 밸런스가 좋은 팀인 세레소를 상대로는 득점력을 보장하기 어려운 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수비 능력만큼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아예 5경기 2실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레소가 무패를 달리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상대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득점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사실 중앙에서의 슈팅 숫자가 12 수준으로 세레소도 밸런스가 좋은 유형이지 폭발력이 강력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지난 시즌 니가타에게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전적에서는 열세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측면에 다소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쉽습니다. 니가타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고 중앙에서의 힘보다는 측면에 의존을 하는 세레소도 여기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밸런스를 중시하는 세레소가 수비에서 쉽게 무너지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토 상가와 이와타의 경기입니다. 교토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하이프레스로 경기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고 슈팅도 15개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압박에 비해서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이 모자랐던 것은 명확했고 후반전에는 압박에 대한 대가인 체력적인 난조를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주빌로도 생각보다 최근 상대의 공세를 단순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빌로도 공격은 저메인의 개인 퍼포먼스와 폭발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 공격을 상당히 단순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는 모습은 꽤 좋았습니다. 파이널 패스의 성공률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교토도 지난 경기에서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주빌로도 공격을 한 선수에게 맡겨두는 모습이 있어서 일반 승리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토의 박스 타격 능력이 좋다고 하기는 어려웠고 주빌로도 수비에서 상대 공격을 상당히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성공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피셀 고베와 요코하마의 경기입니다. 사실 고베가 현재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10골로 득점 공동 1위에 올라있지만 꼴찌인 삿포로에게 6골을 집어넣은 경기가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결국 사간도스의 수비를 뚫지 못한 것이 무승부로 이어지기도 했고 삿포로전 제외하면 5경기 4득점입니다. 그나마 마리노스가 수비와 역습에 약한 시절이라면 수비가 빛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현재 마리노스의 수비 뎁스가 대량으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마리노스는 올 시즌에도 후쿠오카, 나고야 등 수비와 역습에 치중한 팀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드필더를 활용한 유려한 연계는 팀의 장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0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상대 박스로 공을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타카 등 수비진 뎁스가 박살난 상황에서 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고수했다고 크게 당하고는 했는데 현재 수비진에 별다른 이탈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베의 수비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우나 사실 고베는 현재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전력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득점력에서의 연계와 함께 수비진의 뎁스가 상당히 충족되면서 밸런스를 맞출 가능성이 생긴 마리노스가 우세한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마리노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산프레체와 쇼난의 경기입니다. 히로시마는 두 외국인 공격수들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리그 내에서 가장 공격과 수비를 유려하게 풀어가는 팀이라서 웬만한 수비진은 많은 슈팅으로 커버하는 것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쇼난도 히로시마와 비슷한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는 편이라서 히로시마가 의외로 골을 잘 넣지는 못했던 편입니다. 상대 기동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쇼난도 전력 차이에 비해서는 히로시마를 잘 상대하는 편이기는 하나 쇼난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후반 지키는 능력은 좀 걱정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후반에 시점을 몰아서 기록하면서 불안감을 드러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이 높은 젊은 팀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상대 공격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면모가 있는 것이 다행이기는 합니다. 히로시마가 쇼난을 에너지 레벨에서 압도까지는 하기 어려워 큰 점수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쇼난이 최근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허용하는 것으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올 시즌 빠른 공격으로 웬만한 수비는 히로시마가 공략을 해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히로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